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레인보우 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2022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달이 지금 딱 1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의미 있는 첫걸음을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이 연다고 해서 제가 아주 기분 좋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응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하나씩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임지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청년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도 계속 인사해주시면서 응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응원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 정말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응원 또 힘 많이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면서 추억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이 1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은요. 청년들의 취업, 창업,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분야별 멘토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멘토와 청년들의 소통과 고민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어떤 멘토분들이 함께 해주실지 다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년 넘게 OECD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 100여 개국의 정책과 규제를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하면서 사명을 이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진 것을 포기하고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에서 협조를 해주셨고 지금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빌려와 쓰는 것이 아닌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1억 이상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1억의 돈을 유학에 쓰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고 싶다는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의 시간과 자금상의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제가 5년간 커뮤니티를 계속 지속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국내에서는 디자인 씬에서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자인 스펙트럼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에서 9년, NC소프트에서 3년, 카카오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카카오 이모티콘 기획을 이제 론칭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작가님들이 그 플랫폼의 주인공이 되셔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현재 저희 생활연구소는 누적 투자 유치 355억이고요. 236만 명이 다운로드를 하셨고요. 또 애평점 4.8점이라는 좀 기록적인 수치도 있습니다. 저희 청소연구소 매니저님들에게 저희 서비스가 도움이 되어서 정말 보람되고 기쁩니다. 개발자로서 매일 아침 공부를 했었고 제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들에 입사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개발자로서 하루하루 정해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하는 부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뭔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거, 뭔가를 봤을 때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시다 보면 나를 더 발견할 수 있고 또 나의 컨텐츠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크게 보세요. 단기적인 이익 또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을 성실하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요. 정말 어마어마한 멘토분들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정말 이 정도면 어벤져스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이렇게 6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렙니다. 자,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의 최강 멘토분들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댓글 올려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님 모시고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에 대해서 만들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 잠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시기로 했는데요. 자, 어제 갑작스럽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자는 안내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뵙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지만요. 방역 조치를 위한 조치이니 여러분들도 꼭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멘토들도 만나보고 또 온라인이긴 하지만 멘티들을 반갑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많은 청년들의 롤 모델이자 젊은 디지털 리더로서 오늘 청년 고민 해결단의 멘토로 참여해주고 계신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 행사에 함께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CES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반려견의 코 무늬로 신원을 확인하는 앱을 개발한 국내 스타트업이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청년들이 과감히 도전하여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도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청년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2일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도전 기반을 조성하고 더 큰 성장 모델을 제공하며 세계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선배들의 멘토링은 디지털 청년 지원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저도 라떼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공과대학에서 몇 안 되는 여학생으로서 그리고 유학 시절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보다 먼저 비슷한 경로를 걸어간 선배들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취업이나 창업, 창작 활동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고 싶었을 분들을 청년 고민 해결단의 멘토로 어렵게 모신 만큼 선배들의 진심이 담긴 멘토링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진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도 명예 멘토 단장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스럽게 꺼내주신 라떼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또 오늘 앞으로 이제 펼쳐질 2021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들의 활약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멋진 멘토님들 어디 가지 못하게 아무데도 못 가게 저희가 꽉 붙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또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쭉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미촉장을 미리 수여해 드렸습니다. 잘 받으셨죠? 네, 어디 못 가시는 겁니다. 네, 제가 다 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에서 활발한 활동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 오늘은 정말 첫 시간인 만큼요. 6분 멘토님들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질문은 좀 특별하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중에서요. 분야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분야별 청년 대표로부터 질문을 하나씩 받아봤습니다. 자, 정말 멘토와 이 멘티와의 만남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줌으로 6분께서 접속해 주셨습니다. 멘티분들 안녕하세요. 네, 수줍게 손을 흔들어주고 계신데요. 자, 어떤 멘토분들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혜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어떤 반갑습니다. 멘토님께 질문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연은주 멘토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분야나 디자인 분야와 같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팀 성과를 높이는 의사소통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성님.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 질문은 거의 모든 IT 업계 기획자분들이 고민하고 또 많이 이제 한 번쯤은 다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스펙이라고 하죠. 이런 기획을 했는데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께 이거를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아니면, 이거는 한 6개월 걸려요. 이런 대답을 듣고 굉장히 좌절하거나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끼고 그 부족의 원인을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개발을 너무 몰라서 그런가? 내가 혹은 디자인을 너무 몰라서 그런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자는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기획자는 진짜 기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발자의 전문 지식이나 깊은 개발적 지식을 알면 좋겠지만 굳이 그걸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기획자는 왜 이런 기획을 해야 되는지, 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이나 디자이너분하고 만나서 설득하셔야 될 때 일단은 이 세 조합은 하나의 프로덕트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의 목표를 먼저 인지시켜 주시고 기획자분께서 왜 이런 스펙이 필요한지,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한지를 정확한 데이터나 사용자의 아니면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잘 설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조금 더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UI, UX 용어 정도는 혼돈이 없도록 알고 계시면은 아마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개발자가 개발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설득하시면은 좋은 프로덕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어플을 개발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과 뭔가 소통을 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을 좀 이겨내고 보자. 한번 그 간단한 용어들 이런 걸 좀 공부해 봤는데 그 이후로는 좀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좀 소통에 좀 그 자연스러움이 있고 또 그리고 뭔가 개발자분이나 이제 디자이너분께 뭔가 소통할 때 뭔가 존중하는 이런 매너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함께 하신다면 더 좋은 기획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좋으셨죠? 완전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박수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멘토님께 질문 드리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산이라고 하고요. 정지은 멘토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요즘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 취직에 뜻이 있는 이들도 엄청 많은데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이
요즘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지라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은 멘토님께서 국제기구에 취직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그리고 국제기구에서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공유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OECD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물어봤었어요. 거기 왜 날 뽑았는가? 왜냐면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지원했던 6명 중에 1명을 이제 400명 중에서 이제 6명으로 마지막으로 간 다음에 6명에서 1명을 뽑는데 6명끼리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다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날 뽑았지 하고 다시 물어봤을 때 그때 해줬던 답변이 아마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얘기해줬던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뽑는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인가, 바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걸 위해서는 그 전에 경험을 어떤 것들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신입 공채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험들을 쌓은 사람들을 바랐던 건 아니었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습득하고 있었는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제가 그 아는 것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왜냐면 다른 분들은 굉장히 더 많이 부풀려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더 많이 말했을 때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세로 배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국제기구에선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일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해관계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풀어갔던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고, 대부분 리포트 형식이나 브리핑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내가 글을 간결하면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또 저희 지원했던 분들 중에 교수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글을 너무 길게 쓴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쓴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언어적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국제기구는 생각보다 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출신도 많고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내 의사소통을 악센트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클리어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또 그것들을 잘 펼쳐나가면서 꿈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유진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멘토님께 질문 드릴 건가요? 저는 양자 컴퓨팅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강유진입니다. 저는 장관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에서 공부를 마친 이 연구자가 해외 연구자와 경쟁하려면 어떤 점이 강점, 그리고 단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멘토로서 또한 답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국내에서 공부하는 거랑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는 거에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국내 교수님들은 좋은 연구 실적을 쌓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좋은 연구 실적을 내기가 훨씬 더 용이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분야라든가 디스플레이 등등 우리나라의 강점 갖고 있는 분야의 산학 협력을 하기가 굉장히 좋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약점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부분이 약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연구하는 그 석박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석학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거나 해외 기관에 나가서 인턴십을 진행한다거나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런 그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유진 학생 같이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 과학자들과 교류하는 그런 기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 크게 되셨을 것 같아요, 장관님. 네. 정말 그 강점과 약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약점은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실 K컬처, 여러 가지 K푸드, K팝, K가 붙으면 또 지금 세계적인 열풍을 또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K연구로서 앞으로 멋진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답변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조준영님께 여쭈도록 할게요. 준영님, 어떤 멘토님께 질문 드릴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VR 관련 IT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준영입니다. 저는 이동욱 멘토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이과를 포함하여 프로그래밍에 다수의 개발 인력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코딩 실력이 위주가 되는 컴퓨터 세계에서 전공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와 기업에서는 전공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동욱이라고 하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제 전공자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납땜하다가 컴퓨터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여서 완전히 소프트웨어 전공의 커리큘럼을 100%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지금 최근에 저가 속해 있는 인프랩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옆에 계신 이제 김종 멘토님이 계신 멋쟁이 사첨도 그렇지만 코딩 교육 센터가 되게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과 체육학과 다니신 분도 지금 코딩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6개월 1년 정도 교육하고 나와서 취업 준비를 하는 거랑 4년 동안 전공을 해서 나오시는 분들 간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공자분들한테는 마음껏 틀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리트인데 예를 들어서 부트캠프나 저희 같은 교육업체에 사는 과정은 어쨌든 6개월 안에 그분들한테 유의미한 성과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최단 기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전달드리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앞에 4년을 다른 일을 하셨고 뒤에 이제 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 최단 기간 도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라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끝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강사나 멘토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비전공자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고요. 전공자분들은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 작성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끝까지 개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 있겠죠.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그럴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차가 쌓이고 나서야 틀려보거든요. 그때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 좀 더 사전에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취업을 하게 되면 게임 자체는 좀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동기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경쟁에서 이기면은 그게 본인의 역량이었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팀게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팀으로서 어떻게 이길 거냐가 더 중요한 게임으로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같이 팀 프로젝트 하다가도 너무 못하는 친구랑 같이 팀 안 하려고 하고 잘하는 친구랑 팀 하려고 하고 혹은 전공 과목에서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나 혼자서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에 좀 치중하게 되는데 취업하게 되면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고객이 납득할 만한 제품을 납득할 만한 시간 안에 출시를 해야 되고 그 출시된 제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팀게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이제 개발적으로는 계속해서 틀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같이 협업하고 같이 이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공자로서의 메리트라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또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해보는 이런 자세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남편한테 살짝 들은 얘기인데요. 제 남편이 또 이제 개발자로서 또 열심히 이제 지금도 코딩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전공자들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얻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전공자들의 장점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뭔가 아이디어가 더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기술에 갇혀있는 이 뭔가 전공자들은 뭔가 이제 틀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해야지 생각하다가 자칫 잊어버리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꼭 잘 캐치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비전공자분들의 장점이라고 하니까 그 장점까지 잘 얻으셔서 최고의 개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정말 현장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요. 조명도 뜨겁고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히터도 아주 크게 틀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함께 하시면서 지금 다른 멘토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또 함께 또 해주시고 계셔서 이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들어보면서 또 답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로 이제 김지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멘토님께 질문 드릴 건가요? 저는 김지용 멘토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지용 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디지털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지인입니다. 미술과 코딩의 융복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미래에는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급변하는 개발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지용님. 네, 안녕하세요. 저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CDO를 맡고 있고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 스펙트럼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들을 듣고 잠깐 짧은 시간 내에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봤었는데 2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는 미술과 코딩의 융복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트렌드를 같이 따라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그 전공을 하는 사람이든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미술이나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총칭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각적인 언어나 시각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바들을 어떻게 하면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결과물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전달했었거든요. 그리고 코딩을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엔지니어링이나 개발 같은 것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이제 시각적으로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용하고 경험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들이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질문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씩 합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합쳐지는 것들이 특히 미술계에 계신 분들, 디자인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진짜로 큰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시각적인 제약 안에서 전달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전에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의 디자이너들이나 지금의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가까운 형태로 조금 더 대중에게 가깝고 손에 잡힐 수 있는 형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내서 뭔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씩 계속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술을 전공하거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이 환경적으로도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되면 앞으로 전공을 했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그칠 뿐
점점 미술을 하는 사람들, 개발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크리에이션을 하는 사람들, 즉 크리에이터로서 계속 세상에 드러내고 작품들을 전달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그 개발 혹은 기술에 대한 트렌드 같은 부분은 이 점은 답변 자체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기술이 발전을 내 옆에 두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들이 최선의 답인 것 같거든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뭐 전공, 비전공 아니면 저는 지금 뭐 조금 더 도태된 산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뒤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학교 혹은 기관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식적인 베이스는 되게 얕아요. 우리가 사는 거는 몇십 년을 살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배우는 건 4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더 많고 대학 교육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은 사실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신발을 신겨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 내가 모르는 기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접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이 전공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뭐 2021년 혹은 2022년 이런 때 우리 근간에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난 코딩을 해야겠어 아니면 디자이너지만 개발에 대해서 알아야겠어로 그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라든지 웹3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디파이나 다오 같은 지금 최근에 논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사람마다 각자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도메인 지식을 쌓아 나가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흡수하고 나의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가 이 사람이 기술을 그만큼 강하고 빠르게 따라잡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길이라서 그런 못 들어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를 지속적으로 고양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말이 길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거기에 또 어떤 배움이 필요할지 고민해보는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장관님께서도 그 질문을 들으시고 또 멘토분들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장관님 잘 계시죠? 네, 잘 들리고 있고요. 네. 대답이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뭔가 설득되신 느낌이었어요.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뭔가 적으시고, 네. 네, 지금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함께 여기 나와 계신 것처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장관님.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번째 정우경님께 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경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TMT 문과생이라는 영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취준을 하고 있는 정우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멘토님께 질문 드릴 건가요? 네, 저는 문소연 한국 언니 멘토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멘토님께서 이제 초보 유튜버 시절 다른 직업군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셨는지 이런 좀 궁금증이 있고요. 유튜버와 취업 준비를 저처럼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TMT 문과생 정우경님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채널 찾아봤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 가지 영상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을 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취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처음에 갖고 시작하진 않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유튜브랑 또 학교 생활 병행하면서 뭔가, 저의 그 플랫폼, 제 채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저는 사실 이제 나중에도 취업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애초에 채널을 시작한 이유도 제 스스로
뭐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자유를 갖고 일을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취준을 병행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풀타임 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 잡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제가 언어 중심 그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소그룹 과외라든지 그런 뭔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저도 컨텐츠 기획을 하는데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었고, 의경님도 만약에 그런 일을 찾으신다면 뭔가 채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제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다른 뭐 기업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커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브 자체에서만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예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연합뉴스에서 영어 뉴스 채널을 처음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채널 운영 기획 단계부터 처음 시작해서 매주 컨텐츠 기획과 또 이런 운영을 함께 했었고요. 또 NHN에서 웹툰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북미항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계속 하고 있고, 또 하이브 자회사의 하이브 에듀라고 방탄소년단과 함께 배우는 한국어 배우기 이런 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도 같이 협업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시지만 또 그 유튜브 자신의 채널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방향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해 두시면서 뭔가 자신의 채널의 확장성도 생각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면 나중에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채널 운영과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시더라도 뭔가 함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접점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채널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재미를 또 함께 느끼시면서 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열심히 바쁘게 잘 사시네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멘티분들과 또 멘토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답변 들으시면서 꼭 좋은 영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마치도록 할 테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분 고맙습니다. 네, 너무 귀엽게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답변도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질문도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셔서 저희도 감동받고 또 답변 들으면서 함께 좋은 정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어갈 텐데요. 저희가 살짝 이제 좀 쉬는 시간 느낌으로 제가 오늘 라이브니까요. 약간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여기 계신 라이브에 오신 분들, 준비된 건 아닌데, 살짝,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좀 멘토분들이 또 한 분야에서 엄청난 또 영향을 또 좀 열심히 또 이제 내세우고 또 만들어 나가시는 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관심사도 남다르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관심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요즘에 그냥 뭐, 어떤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요즘 최근 관심사 TMI를 하나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연현주 씨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갑자기. 네. 원래 갑자기 여쭤봐야 네. 갑자기 재밌는 게 나오거든요. 네, 장관님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스타트업 5년 창업을 한 지 5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된 그런 이제 회사의 모습도 갖췄고. 네. 그렇게 됐는데 새로운 거를 해야 새로운 좀 도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네. 최근에는 사실은 조직을 키우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좀 그런 뭐 HR 이런 고민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또 또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뭐 메타버스도 있지만 또 저희 영역에서 좀 관련된 그런 새로운 뭐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저희 신규 사업이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릴 거고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 네. 하지만 어쨌든 청소연구소라는 저희 서비스와 네. 크게 동떨어지진 않지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네, 이제 기회가 되면, 고민입니다. 아예 궁금하지만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관심사도 일로 넘어가시는, 네, 현주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한 분씩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관심사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막 어떻게 기업을 어떤 기업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뭐 HR도 있고 네.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되게 작은 팀으로서 되게 큰 성과를 낸 그런 것들 막 뉴스에서 나오면 막 1인 개발자로서 뭐 게임 고양이 스프 만들었는데 뭐 200억 투자 받았다 이런 거 하면 써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해냈지? 이런 거에 새로운 대한 서비스를 계속 써보시는군요. 뭔가 네. 계속 여러 가지 다운받아보고 좋은 것 써보고 같아요. 하는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을 네. 항상 이제 깔고 지우고 하는 게 되게 많아서 뭐 어디 찾지 막 이러는데 되게 많은 스토어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써보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서비스를 써보고 또 그것을 또 내 걸로 또 만들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개발자님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저희 남편이랑 머리 길이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최근에 개발 열심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영 씨는 언제 가시는 거죠? 뭐 6주에 한 번씩 가긴 하는데. 6주에 한 번이요? 네. 한 달에 한 번 가셔야 돼요, 남자분들은요.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안 잘라요, 정말. 네. 네. 일단, 저희는 이거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긴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어차피 다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이셔가지고, 거의 관심사의 한 90%는 회사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채용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서, 그 채용 서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코딩 교육과 연결시켜서, 잘 좀 런칭하는 거를 한 90%의 정신을 쓰고 있고요. 와. 나머지 이제 10%가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갑작스럽게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 네. 그 트래픽이 한 평소 3배 이상이 나와서 그래서 5번 장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장애가 나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괜찮길래 이제는 우리가 다 해결했나 보다라고 안심하고 이제 SNS에 너무 힘들었고 이걸로 많이 배웠다라고 이제 글을 쓰자마자 금요일에 바로 또 장애가 나서 지금 이제 그 장애를 어떻게 개발자 해결할 나와라 것인가? 이거 아닌가 이러면? 예, 거의 그렇죠. 이제 뭐 그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고객센터에 이동욱 개발자님 여기저기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인 서비스나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얘기 개발은 언제 하는 거냐 이런 얘기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되게 반성을 하면서 네. 지금 나머지 10%는 그 장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또 일 얘기로 관심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종님께서는 또 요즘 어떤 관심사 갖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게 앞에서 동욱님께서 일 얘기를 하셔서 네. 원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제가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멋쟁이 사자처럼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걸 발판 삼아서 꿈을 이뤄드리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이제 선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정작 그럼 나는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뭘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호기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로서 많이 하는 것들은 아까 질문 주신 거에서도 이어지긴 하지만 뭐 새로 나온 기술이나 어떤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앱 같은 게 나오면 다 써보는 건데 특히 제가 요새 몰두하고 있는 것들은 완전히 새로 나온 기술. 예를 들어 우리가 NFT 같은 걸 한다고 하면 네. 가장 싼 걸 가장 싼 걸 한번 사봐서 그 경험을 온전히 가지는 거예요. 사실 공부보다 제일 좋은 건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듣고 계신 이제 청년분들이나 학생분들에게 가장 핫한 거 사보세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적어도 공부 차원에서 가장 싼 거, 가장 네. 싼 거는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그쵸. 우리 커피 한 잔 값보다 조금 싼 것들도 꽤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이제 청년분들에게 약간의 방패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거죠? 제가 게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좀 살짝 여쭤도 될까요? 게임 영어는 광고기 때문에 안 되지만 좀 이따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이게 제가 무언가 생태계를 만들고 청년들이 원하는 뭐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꿈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멋지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게임은 실제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 안에 대부분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럼요. 경제관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송금이나 아니면 메신저를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각 게임마다 모두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엔딩은 잘 안 보거든요. 엔딩 보셔야죠. 사람이 시간이 유한해서 엔딩을 네네, 다 볼 수는 그렇죠. 없는데 네네. 첫 튜토리얼이랑 앞에 초반부를 거의 다 플레이를 해봐요. 그래서 제 스팀 계정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있는데 그게 제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그 미래 경험이나 네.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네. 혹시나 게임을 좋아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청년분들에게는 약간의 좋은 방패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사실 도움이거든요. 이 게임 안에는 뭐 음악도 있지만 스토리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거기에 뭐 게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여기야말로 엄청난 집합체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는 건 저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유튜버로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았어요. 요즘에 또 어떤 또 트렌드가 있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저는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데.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제 취미가 사실은 네. 오히려 본캐고, 이 한국언니 활동은 부캐일 정도로 관심사가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사실 앞에 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게, 제 관심사는, 저는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계에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를 이제 갖고 활동하고 또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에너지가 사실 소모되는 일이기도 해서 네. 제 취미나 관심사는 보통 그런 것들로부터 좀 떨어진 이제 자연에서 산책하고 또 책 읽고 또 요가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 요가 그걸 지도자 자격증까지 있거든요. 진짜요? 혹시 그걸 또 네. 카메라 켜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그때는 아닙니까? 이제 전혀 떨어져서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이 찐이네요, 저에게 정말. 너무 소중해서 네. 요가를 정말 전문적으로 이제 배웠고 또 명상을 저는 요새 사실은 네.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좋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제 관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여러분들에게도 재밌네요. 너무 추천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가면서 장관님께서 이제 본인의 관심사를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장관님 요즘 관심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개인적인 관심사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평생을 연구자로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 살 때는 그 말을 잘하는 게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어차피 기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였기 때문에 수업은 그런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 장관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말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개인적인 그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들 하셨는데 저도 일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요즘 많이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네. 박유정 부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한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욕심쟁이신 거 아니에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꼭 또 공부하시면은. 네,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그러시면. 네, 제 자리를 꼭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깜짝으로 준비했던 이 답변 너무 유쾌하고 또 유익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 질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말 심도 있고 또 기발한 또 질문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 답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요. 창업자 멘토이신 또 연현주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왔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자,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창업이라는 꿈과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유망한 기업들을 뒤로한 채 창업에 뛰어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혹시 모를 실패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걸 세워두셨나요? 무모하게 뛰어들자니 아직 겁이 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짧게 답변 드리면은 네. 겁내지 마십시오. 네, 겁내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사실 이거 망하면은 나 이거 하면 되지 이런 뭐 보통 흔히들 플랜 B라고 하는데 저는 창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고 나를 한번 불살라 보겠다 해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창업이기 때문에 뭐 이거 안 되면 어디 취직하지 이런 마음이라면 아예 전 시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는 젊고 또 다 똑똑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여의치 않게 정말 운이 따르지 못해서 이번 첫 번째 창업은 안 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회복 탄력성, 멘탈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또 다른 도전을 꼭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전하라! 이런 용기를 또 불어 넣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자, 1인 미디어 창작자 멘토이신 한국언니 문세연 멘토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는 국내 여행 브이로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개설 후 금세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는데요. 정체기가 온 건지 1000명을 돌파한 이후로 구독자가 늘어나는 추이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정체기를 극복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1000명 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왜냐면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저도 뭐 지금은 100만 명이 넘었지만 1000명 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1000명 다음으로 가장 힘든 게 10,000명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뭔가 알고리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스포트를 얻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체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 여러 가지 일들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정체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또 내 다음 것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도 그리고 목표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되게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받은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개발 전공 멘토 김지용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직장을 대학 전공에 맞춰서 들어갔는데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퇴사를 하고 평소 흥미 있었던 디자인 방향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있지만 늘 전공자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비전공자가 디자인 업계 취업 시 전공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어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앞선 답변들에서 동욱님과 제가 같은 이야기들을 몇 번 했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의 차이는 우리가 몇 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사실 한두 걸음 차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보다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시는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내시는 분들 혹은 아예 상관없는 전공인데 그 해당 영역에서 날아오르시는 분들을 저희는 너무 많이 봤고 그분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배움을 발판을 삼아서 그 다음 활동들을 어떻게 하냐였거든요. 그래서 비디자인 전공, 비개발 전공자분들에게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마음에 맞는 동료를 만나서 혹은 자신이 처음
이제 상대하게 되는 협업자들을 만나서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 아주 조그만한 것들이라도 어떠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볼 것. 물론 비전공이시기 때문에 기본기를 스스로 채우는 혼자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내가 비전공인 것들을 무시하고 나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활동들, 새로운 프로젝트들,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결과물들을 용기를 내고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 혼자 네.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공자 또 개발자 멘토이신 이동욱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개발자 쟁탈전, 개발자 모셔가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업에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취업을 앞두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개발자의 근무 환경은 어떠한지, 앞으로 개발자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근데 네.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이미 개발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네. 어느 정도 지금 개발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좀 유망한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유망하지 않았으면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네요. 관심을 안 가졌을 네, 테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유망하냐 이거는 사실 예언자 아닌 이상 못 맞추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납땜하다가 이쪽으로 전환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이쪽으로 국비학원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 네. 두 분이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컴퓨터공학 전공 교수님이었고 한 분이 이제 저희과 교수님이셨는데 두 분 다 네. 말리셨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소프트웨어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뭐든지 기계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이 살 가치를 느끼는데 그냥 순수 소프트웨어는 불법 복제나 뭐 와레즈, 토렌트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절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는 없고 컴퓨터공학 전공 내에서도 전자공학 개론이나 기계공학 개론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게 한 8년, 10년 지났더니 갑자기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초봉 6천, 5천인데 사실 10몇 년 동안 농구만 하신 프로농구 선수 신입 연봉이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전국 20등, 30등 안에 들어야지만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입 개발자분들이 그 정도 금액을 받는 거죠. 네.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반대로 10년 뒤에 개발자라는 직업이 이만큼 유망할 것인가는 솔직히 말하면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신입분들이 유입이 됐고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년차, 10년차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연차인 5년차에 10년차의 개발자들이 앞으로 계속 채워질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지금만큼 유망하진 않겠죠. 그래서 질문자분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거는 내가 탑티어 개발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조금 평범한 개발자가 되더라도 이 직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망하냐 아니냐는 내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네.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제어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은 개발자가 못 되더라도 이 일이 재밌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글로벌 멘토 정지훈 멘토님께 드릴게요. 법과 대관의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게 사업 분야에 따라 연관된 법률과 정책 정보를 제공해주는 코딧은 정말 유익하고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스타트업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법률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 되게 좋네요. 네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많은 규제, 법, 정책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작은 이용약관 하나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거 모든 것이 다 법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심지어 최근에 바뀐 뭐 급여 명세서를 전달할 때도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다 바뀌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게 법과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지 하는 역할도 너무 많고 너무 바뀌고 분야도 다양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맞춤형으로 그 정보들을 변화되는 거 알려주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하나만 뽑아라 이렇게 하면 좀 사실 어렵고 네.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실수했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때는 이제 변호사 찾아가야지 이때가 아닌 그 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알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뭐 저희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들 많이 쓰면서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온 질문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줌으로 우리 멘티분들도 만나고 아까 저희가 사전에서 받았던 이 질문들도 답변도 해보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2022 청년 고민 해결단 진심톡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 이 장관님과 또 함께 했는데요. 우리 멘토분들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만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받아서 저도 네.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도 저도 많이 배웠던, 제가 멘티가 되는 기분으로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분들이 모이게 되니까 같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로 멘토가 필요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받았고 지금도 사업하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고 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이미 남들이 먼저 가본 길은 좀 최대한 빨리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고 그 뒤에 그분들이랑 비슷한 위치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초기에 제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 커뮤니티를 몇 년째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니어분들이나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것만으로도 또 뜻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또 이 방송을 지금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학생분들께서 디자인 쪽으로 아니면 스타트업 쪽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늘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멘티 입장에서 만났지만 충분히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또 저희의 멘토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을 만들고 또 멘토로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임혜숙 장관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청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멘토 여러분들의 생생한 조언을 들으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오늘 멘티 여러분들에게 멘토님들께서 주신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멘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멘티 여러분들께서는 멘토링을 통해 앞으로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자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통해 언제나 청년들에게 진심인 우리 과기정통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멘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장관님 정말 귀하고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이 다양한 분야의 멘토분들의 이 답변을 직접 들으면서 저도 이 여러 가지의 분야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용기와 또 그리고 많은 배움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2022 청년 고민 해결단의 진심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 하나하나가 나중에 아주 크고 멋진 그런 결과물로 가지고 올 거라는 정말 멋진 상상을 하면서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지숙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